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개인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세금 때문이죠, 세금. 네. 개인으로 해도 뭐 세금 부담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굳이 법인 전환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클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좀 규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이라든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슈적으로 기존에 기장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네.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 뭐 법인을 고려하라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개인에서 법인 전환해야 되는 뭐 방식, 프로세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정말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그쵸, 특별하게. 네. 근데 우선은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개념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게 그 사업을 양수도하는 거죠. 사고 판다고 보셔야죠. 개인도 내 거고 법인 대표도 난데 내 거에서 내 건데 뭘 사고 파냐 하지만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그렇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은 사망할 수 있지만 네. 법인은 말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를 이어서도 갈 수 있고. 근데 개인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보면 개인 자산이나 각종 이제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법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고 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 포괄양수도다, 뭐 현물 출자 방식인데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건 개인 사업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 설정이 돼요.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있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자본금으로 현금을 넣을 수가 없으니 부동산을 넣어서 하는 현물 출자 방식을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을 넣어서 포괄 양수도 방식을 한다.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순자산보다 크게 넘어가라는 이 내용은 전체 사업을 넘기라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전체를 실질적으로 넘기는 걸 입증하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갖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얘기한 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네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과거에 이제 개인이 사업장을 뭐 한 20-30년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뭐 10억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못해도 막 5, 60억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차익인 4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은데 그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힘들어지겠죠. 낼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40억에 대해 차익이 얼마겠어요? 양도소득세를 일단은 이월에 이월해 주는 준다. 네. 그런 개념으로 가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 출자 방식을 네, 가야 된다. 맞습니다. 방식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실 때 좀 체크를 못 해가지고 누락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네. 그때 가져야 되는 좀 유의사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으시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법인 전환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2월 과세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법인 전환할 때 당장에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내게 만드는 제도가 있어요. 적용받으려면 자본금이 순자산 이상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2월 과세가 좋은 점은 당연히 당장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낸다라는 혜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액이 변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뭐 40%가 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세가 되는 건데 하나 명심할 거는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차익분은 소득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변경된 다음부터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길 때 당연히 기존에 쓰던 직원들이나 뭐 기계기구 그다음 부동산 이런 것도 다 넘어가죠. 미처 놓쳐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각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미처 놓쳐가지고 불편함 겪으신 업체들이 있으실까요? 세무에서는 당연히 개인이 없어지고 법인이 새로 생겼으면 자동적으로 저희 장부에선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대출을 해준 쪽에서 검토를 먼저 받지 않으면 이제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뜩이나 이제 뭐 연대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는 거라서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직접 그 대출을 받은 그 기관들이나 예를 들어 뭐 보증기관 네.
이런 쪽에 다 각자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렇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가끔씩 그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세무 전문가라든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금융권이나 각종 인증에 대한 갱신은 누구도 신경을 못 써요. 그렇죠. 결국에는 대표님이 직접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신용 등급이나 평가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넘겨버리면 문제가 되는 사고 사고 발생. 당황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금융기관을 체크해서 가셔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